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 모신 게스트는요, 북한에서 아주 이력이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북한의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아시죠? 바이애슬론이 그 스키 타면서 막 총 쏘고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하루 뭐 한 몇백 발씩 훈련하면서 국가대표까지 지냈다가 한국에 탈북하신 박윤희 씨 모셨습니다. 네, 일단 그 스키 대표가 된 과정이 일단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는 솔직히 저도 북한에 뭐 바이애슬론 종목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대부분 됐어요? 네,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렇게 전국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활동 선수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특정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게 된 선수 생활이 호위사령부 체육단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호위사령부가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총을 메고 하는 그런 운동인데요. 저 북한에 있을 땐 저는 스키 사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한국에서 찾아보니까 바이애슬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조금 생소했는데요. 배려라. 근데 보니까 제가 하던 거라 이거 작년에 이번에 작년에 동계올림픽했네요. 그때 바이애슬론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눈여겨 본 것도 있고 우리 한국 선수가 나간 것도 있더라고요. 한국도 기록이 한심하잖아요. 100 몇 등인가 들었어요. 그 한국 선수도 100 몇 등인데 북한 선수가 국제대회 나오면 몇 등 하겠지 모르긴 하겠지만 출전조차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얼마 안 있다가 없어진 종목이에요. 그 종목이. 궁금한 거는 네, 그 스키를 타야 되잖아요. 일단. 네, 그렇죠. 그러면 스키를 타다가 뽑힌 거예요? 네, 스키를 타다가 잘하니까 어쩌면 스카우트 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스키를 타려면 어디서 탔어요? 제가 삼지원에서 삼지원 학생 소년궁전에서 선수 활동하면서 몇 살 있다가 때부터 했어요? 10살 때부터 했거든요. 네. 그럼 삼지연에는 스키장이 있나요? 네, 있어요. 배개봉 스키장이라고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거기에서 하다가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 네,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었죠. 궁금한 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스키 타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백예봉 스키장은 누가 와서 타요, 거기는? 그게 국내 선수들은 동계를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수들만 네. 가나요? 일반 사람들은 뭐 삼지연까지 어떻게 가냐, 아니 뭐 그렇죠. 삼지원 주민들은 와서 탈 수가 있죠. 나무, 목스키. 아, 나무로 깎아서 타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네, 있기야 있죠. 취미 삼아. 근데 김정은 들어서 그 마식령이 스키장 만든다고 할 때 딱 네. 보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마식령 스키장을 할 때 스키가 조금 강범하게 그래도 가는구나 아니면 이 스키라는 종목이 그 김일성이 그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할 때 그 스키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유래를 해서 저희 이게 선수단이 사실은 생긴 거거든요. 스키 부대가 장례를. 있긴 있어요, 군에는. 네, 북한군에 있잖아요, 네, 여단에.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면 그거 장려를 해서 선수로 좀 키워보라 이래가지고 생긴 건데, 저희가 조금 그 김일성이 뭐 유언을 뭐 관철 못했다는 이유로 좀 해산은 됐지만은요, 그런 계기로 해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선수 생활도 하고 또 좀 여러모로 알게 된 그런 계기점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선수 생활은 어느 체육단에서 하셨어요? 리명수 체육단이라고 호위사령부 체육단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군복을 입고, 군복을 입어요? 네, 그럼 다? 군복을 입죠. 그럼 체육단에 몇 살 때 가셨어요? 체육단에 13살 때인가요? 네, 13살에 가서 선수 생활을 5년 정도 했어요. 체육단에는 몇 살 때 가셨어요, 그게? 제가 스키를 탄 지 10살 때부터 탔는데요. 제가 스키 타는 과정이 삼지원이었거든요. 네, 삼지연. 네, 삼지원에 그 호위사령부 체육단이라고 일명수 체육단이라고 항상 동계 종목이니까 그게 와서 숙식을 하면서 경기장에 출전해서 경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스키를 타다 보니까 스키 타는 그 분들이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군복도 입고 좀 모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다가 아빠한테 제안을 했죠. 아빠 나 저기 가고 싶어. 요즘 안 될까? 하니까 아빠가 그거 알아볼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그 당시 나이가 제가 13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고 제안을 했더니 거기 있는 그
여기로 말하면 코치죠. 예, 지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체육 감독 지돈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럼 한번 테스트 하는 거죠. 운동장 돌아봐. 한 3바퀴 정도인가 돌리더라고요. 타니까 그런 데로 쓸모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캐스팅 됐는데 그 전에 또 기록이 없으면 선수 생활하면서 그 궁전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학생 소년 궁전 다니면서도 조금 좀 그래도 얘가 잘한다 인정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거지 인지도가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지 아예 못하는데 누군가의 백으로는 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자기도 성적 안 나오면 감독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린 나이 때부터 조금 제가 운동신경이 그래도 그나마 남들보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들보다는 위고 항상 위고 하니까 거기서도 사실 갈 때 소년궁전 지도원들은 안 보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빠지면 한 명이 빠짐으로 해서 계주라던가 아니면 개인전으로 나갈 때 좀 영향을 받거든요. 소년궁전 뭐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년궁전하고 구라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둘이 항상 라이벌이에요. 네. 그럼 궁전에서 내가 빠지면 내가 그나마 좀 주력으로 가는데 빠지면 조금 자기네가 좀 불리한 상황에 처하니까 그것도 좀 썰이 있죠. 안 보내주겠다는 걸 아빠의 백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뭐 선수 생활 이제는 안 하고 그냥 다른 데로 보내겠다. 네, 학교를 이전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몰래 간 거죠 결국은. 근데 어쨌든 뭐 북한에 스키 타는 여자가 있어봤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삼지연에서 그나마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체육단이 아까 몇 살? 13살 네, 때 13살 때요. 네. 그럼 가자마자 군복을 줘요? 가서 1년 만에 군복을 입었어요. 그럼 군 입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선서를 하는 거죠. 14살 때부터 군인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아, 14살에 또 군대 가는 사람 처음 봤다. 네, 저도 그래 특이 케이스 돼가지고 갈 때는 그 붉은 넥타이를 메고, 네, 그리고 넥타이 메고 바로 군복 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그 체육단은 이명수 체육단은 호위사령부 소속 체육단이니까 네, 평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평양에 있고 저희는 동계 종목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로라스키라고 타요. 예, 그거 타고 아니면 육체 운동 하거든요. 산야 달리기 아니면 운동 선수들이 다 하는 그런 막 근육 키우는 운동, 아령 가지고 한다던가 아니면 점프 운동, 뭐 여러 가지 운동을 배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축구도 하고 배구, 농구 어쨌든 모든 걸 다 해요. 하고 겨울에는 동계 종목이 주 종목이니까 동계 쪽에는 10월 달부터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그때부터 어디 들어? 삼지연에 삼전에 예, 평양 그렇죠. 갔다가 삼전에 들어오는 거죠. 어. 들어와서 그때부터 훈련하면서 12월 달부터 공화국 선수권 대회, 1월은 그냥 지나가요. 1월은 경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2월은 백두 산상 경기 대회. 백두산상. 네, 그렇죠. 3월에는 공화국 선수권 대회, 4월에는 만경대상 체육 경기 대회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서 쭉 있으면서 항상 어쨌든 선수다 보니까 훈련을 통해서 검증된 것만 기록을 세울 수 있으니까 훈련을 계속 반복하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수권 대회에서 뭐 몇 등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예. 제가 15살 때 전국대회에서 3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좀 이름 있고 뭐 저희 그러니까 소속되어 지도원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 양강도, 자강도, 랑리 막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 선수들의 라이벌이 딱 돼버린 거죠. 딱 그 선수권에 들어가면.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가장 아끼는 선배가 제가 13살 때 갔으니까 부모 단 선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언니가 저를 케어해주고 모든 것을 끌어주고 했는데 그나마 1초 차이로 그 언니가 2등하고 제가 3등을 했거든요. 그나마 그게 다행인 거지. 그 언니를 이겨 먹었더라면 저는 거기에서 완전 왕따 당했는지도 몰라요. 몇 킬로가요? 15kg요. 15kg에서 네. 1초 차이면 뭐 거의 같이 들어왔네. 그렇죠. 맞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젖 먹던 힘 딱 내면 이길 수 있는데 그거를 안 냈던 거지. 언니니까. 그리고 3등이면 뭐 국가대표 되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 있어가지고 그 희망조라는 게 있어요. 같은 선수여도 이게 급이 다 있거든요. 그 식사라든가 옷 모든 게 다 달라요. 그게 급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바로 1급으로 가가지고 같은 식당이어도 들어가면 한 현관 안에 문이 좌우로 있거든요. 이쪽은 1조 팀 1급.
이쪽은 B급, 아. A급, B급으로 나누거든요. 먹는 게 달라져. 다르죠. 저희 가면 테이블 이런 테이블인데요. 이게 원형이지만 저희는 사각 테이블이거든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뭐 단백질, 고기, 두부, 또 꽈배기 모든 그러니까 거기에는 연구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식사 이것을 영양사라고 하죠. 그게 다 하는데 B급에 가면요 없어요. 아,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식당 가면 고기 먹던 시절이 있긴 있었네. 그렇죠. 저는 좀 잘 먹고 잘 이쁨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렇게 선수 생활하면서 이쪽에 또 저희 그 주장 언니 저를 보살펴줬던 선배 그리고 또 저희 동생도 그 간 계기가 있는데요. 같이 있었는데 거기는 못 먹어요. 시래기국에다 그냥 밥 먹는 정도? 거기는 B급. B급. 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식탁에서 남은 음식물을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 갖다 주는 거예요. B급도 잘 먹어야 B급 그렇죠. 그래야지 올라칠 건데 없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야 시래기 근데- 먹고 고기 먹는 사람 이기라고 하면 뭐 어디를 고기죠? 네, 그렇죠. 근데 보면 저도 거기에서 상당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차별하니까. 차별하니까. 치사한 게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는 건데. 근데 스키 타고 그 바이애슬론님이 총을 쏘잖아요. 총을 많이 쏴야 돼요. 예, 목표물이 일단은 들어가야지만 거기에서 그 점수를 받고 그 다음 그 줄을 그러니까 이어갈 수 있는데요. 예, 그걸 못하면 계속 쏴야 되거든요. 하루 5발. 치고 네. 몇 발까지 쏘았어요? 하루에 300발을 기준 150에서 300발이 그냥 평균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쐈던 게 한 600, 700발까지 쏴본 것 같아요. 하루에? 네, 하루에. 총만 연습한 거죠. 어이.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인재를 이뤘네. 이제 아니에요. 북한군 들어오면 5, 600발 날릴 수 있는 여자가 이쪽으로 와서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큰 손해를 봤네요 거기에. 자, 그럼 궁금한 게 그 북한에서 스키를 뭐 대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근데 어차피 한국 사람의 체험 가지고 그 북유럽 다 장악했잖아요. 스키는 노르웨이, 뭐 핀란드, 스칸디네비아 예, 반도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 그 언니 쭉 붙어 해가지고 국제대회 나가본 사람이 있긴 있어요, 체육단에. 체육단에 국제대회 나간 사람들은 있죠. 있어요? 네, 나갔는데 북유럽하고 해본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는데 갔다 와서 뭐래? 갔다 와서 잽도 안 돼. 여기서 아무리 뭐 여기로 말하면 뭐 스타고 뭐 1급이고 잘 한다 쳐도 가니까 기럭지부터 안 되고요. 그렇죠. 먹는 상대가 안 되고요. 일단은 먹는 거 그게 안 되고요. 그리고 올레막 같은 데는 우리 사람들은 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악착스레 따라가는데요. 딱 뒤에 붙어서 같이 발 맞춰서 같이 가는데 올레막에 있으면 내레막이 무조건 있거든요. 그리고 평지가 있거든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데 내리막부터 딸린대요. 쭉쭉 떨어진대요. 벌어진대요. 거리가. 그리고 평지에 가면 1대1 자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한 번씩 쫙 하면 쭉 떨어진대요. 그게. 거리가 쭉. 네, 그렇죠. 네. 키가 크니까 이렇게 한 하면 번 이 사람 2m 나가고 이렇게 하면 1.5m 나가고. 그렇죠. 네, 맞아요. 무거우니까 그런 내리막에 가만히 서 있어도 쫙 나올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이 들고요. 또 한 번은 일본에 갔댔는데 하이킥을 했대요. 그 관람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북한 선수들하고 아마 그 일본 선수들이 붙었나 봐요. 그게 하이킥이. 근데 같이 관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 다 관람을 했는데요. 북한이 졌대요. 그러니까 거기 아예 울음바다가 됐대요. 하이킥이면 뭐 스키 종목이에요? 아니요. 스케이트 하면서 그 골 넣는 거 있잖아요. 하키, 아이스하키. 아이스 하키 맞아요. 아이스 하키 예 맞아요. 그거 하는데 울음바다인데 제가 아는 그 선배가 일본 여자하고 많이 좋아했어요. 보면 그 가능해? 네 잘 혼나가지고. 국격을 넘나들어 아니 서로 좋아해서 그 일본에서 생일 카드 받은 게 있는데요. 꼬치는 딱 누르니까 그 생일 노래가 딱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 당시에는 10대고 어린 나이고 무엇을 모르니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게. 그때 좀 자유로울 때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주고 어쨌든 국제 경기 나갔지만은 기록은 없고 그냥 우리 북한 사람 다 또 그거 배지를 달고 나갔잖아요. 나중에 그 체육관 해산됐다는 거는 도무지 보니까 가망이 없으니까 야 해산시켜버리면 그렇죠, 예. 고기가 아까워 주지마 뭐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도
그러면 뭐 북한 역사에 남아 있는 국가대표겠네. 뭐 얼마 존재하지 않아. 얼마 존재하진 않지만 네, 좌우간 예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스키장 가봤어요? 네, 해마다 한 번 정도는 가는데요. 조금 이거는 창피할 정도로 잘 타지는 못해요. 저 탄 사람 많죠 여기. 예, 엄청 많아요. 선수급을 넘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주 종목이 다르다 보니까요. 스키, 하, 스키 장비 자체가 다르거든요. 제가 하던 거와 여기서 타는 스키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스키가 한국 게 훨씬 좋아요? 훨씬 그걸 좋죠. 보면서 야, 내 이거만 있었으면 기록을 세우는데. 그래서 내가 더 기록 더 세우는 게 있는데 이게 없어 못했다. 딱 이런 거죠. 북한에서 쓰던 거는 완전히 어디 중국산 쓰나? 북한 아니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그래도 1급이라고 하면 너를 그 해외 쪽에서 그 스웨덴이나 그런 쪽에서 오는 걸 수입해가지고 그래도 수입에다가 갖다 주긴 예, 하네 스키를. 그렇죠. 그래도 그 기재라고 하는데요. 저희 스키보고 그 가면 해외 쪽에 나가서 만약에 해외 출전했다면 상대가 안 된대요. 장비 자체가. 그리고 그 장비에 바르는 약이 있거든요. 예. 고정형 스키라고 있는데 그 딱 정해진 주로를 달리는 건데 뒤로 밀리지 않게 하는 바르는 약이 있어요. 그 자유형도 잘 나가게 이렇게 칠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길래야 어떻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죠. 들어보니까 김정은이가 스키 좋아하잖아요. 네.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스키 제일 잘 탈 것 같아. 그래서 김정은이가 북한 국가대표 스키 선수로 나오면 몸무게가 140kg니까 저기 그 북유럽 사람들이 몸무게보다 더 나가잖아요. 쫙 네. 나갈 것 같은데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김정은 스키 선수 한번 나오면 재밌겠다. 김정은 스키 선수가 나오다가 혹시 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굴러 내려오지 않을까요? 거기서 1등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몸무게가 딸려가지고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네요. 근데 오늘 벌써 또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오늘은 또 이 북한의 스키 선수로 활약하다가 오신 박윤희 씨 오늘 모시고 스키 얘기 들었는데 이분이 또 스키 경기 있다가 호위사령부 안에 있는 체육단에서 있었으니까 그 유명합니다. 이명수 체육단이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북한을 대표하는 체육단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군부대 가서 군인으로도 또 살았습니다. 군복무를 또 오래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대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부에는 군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북한에서 바이애슬론 여자 선수로 국가대표로 활약하다가 한국으로 온 박윤희 씨를 통해서 북한의 스키 얘기 들어봤습니다. 스키는 김정은만 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타는 여성분들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재밌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 박윤희 씨가 스키 선수 국가대표까지 하다가 갑자기 여성 고사총 중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이게 국가대표가 갑자기 일반 부대원에 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부터 해서 여성 호위사령부 여성 중대에 대한 얘기도 한번 군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궁금하잖아요. 국가대표 하다가 왜 일반 병사로 갔지? 네, 왜 갔죠? 네, 그게 또 재미난 썰이 하나 있죠. 네. 네. 그 선수 생활하면서 제가 되게 우대를 받으면서 장비부터 시작해서 옷도 모든 게 우선권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활동하다가 갑자기 맹장이 아파서 충수염 수술하게 된 거예요. 했는데 너무 편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훈련을 하지 않아도 잠시간 못 자고 하루에 한 2-3시간 자고 훈련을 계속 하면서 그 하나 그 바라보고 뭔가를 해내겠다는 해외 출전도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일념으로 했는데 해외 출전도 못 나가고요. 그치, 외국 가는 게 네, 막혔어요. 네, 네,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우대를 봤던 게 그이는 선수가 기록이 높으면요. 그 밑에 있는 그 선수들이 기재도 다 준비해주고 어쨌든 대접을 받아요. 맛있는 것도 제일 먼저 먹게요. 야, 네. 너 이거 스키 이거 장비 들고 하면 예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대접을 받다가 내가 기록이 낮으니까 신세가 바꿔진 거예요. 수술하니까 기록이 떨어지고. 네, 떨어지니까 그 A급에서 B급으로 내려온 거죠, 결국은. 돼지고기가 없어져. 돼지고기가 일단은 먹을 게 없어졌어, 부족해. 제가 훈련을 진짜 이건 진심인데요. 훈련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한 20km씩 경주를 하고 이럴 때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심이는 돼지고기 먹을 거야. 정심이는 또 까베기를 먹을 거야. 이러면서 그게 하나 희망을 걸고 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완전.
가봤자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막 허기져서 가봤자 나는 된장국에 시래기야. 그리고 또 스키 들어줘 하면 스키 들어, 또 들라 하면 들어. 응? 너 벗어. 저는 옷 입었는데 너 기력 낮으니까 그거 벗고 이 옷을 입어 하면 그걸 입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수락한 스타일 그 비애를 맛보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 이렇게 살 빠지고는 차라리 군부대 가가지고 나 입당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도 북한에는 당원이라고 하면 체육단에는 입당 잘 안 시켜줘요? 체육단도 시켜주죠. 근데 그 체육단이라는 게 24살, 5살까지 선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뼈짠물을 다 빼고 입당하려면 오늘도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선수 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인들처럼 시간을 하나 때우면서 있으면서 입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온갖 노력을 피땀을 쏟아 부어서 그 노력의 결과로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값을 치르는 게 너무 저는 일찍 깨달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도 못 나가는 데다가 돼지고기도 먹는 데다가 입당하려면 오늘 생고생해야지 하니까 그럴 뻔 일반 그렇죠. 부대에 가서 병사 생활하면서 입당하는 게 훨씬 쉬울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죠. 예, 제 나름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군부대로 조동돼서 간 거죠. 아, 그건 조동이에요? 입대 아니고? 이미 입대를 했으니까 저는 선수도 다 했으니까. 13살 때 입대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내줘요? 네, 그렇죠. 가겠다고 하면 보내줘요. 하긴 뭐 어쨌든 같은 군인이니까. 네. 기록도 안 나오는데 가라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 가겠다 할 때는 설득을 했어요. 왜 내가 좀 기록도 있고 자시 치고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많은 설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딱 마음을 먹으니까 예, 선수 생활은 강제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부대로 조정돼서 간 거죠. 아까 고사총 중대 갔다. 네, 그 간 게 제가 고사총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요. 다른 좀 쉬운 쪽으로 막 그 교환수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비리가 왕성한 북한이다 보니까 좀 돈을 적게 고였나 봐요. 뇌물 공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고사총 부대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고사총 중대도 그게 허위사령부 안에 있는 고사총 중대는 레벨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부대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제가 갔을 때는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일단은 가니까 제가 이 밥에 돼지고기를 먹고 그나마 그래도 이 밥에 시라기국이라도 먹고 빵에 기름도 좀 먹고. 그렇죠. 저희가 체육단에 있을 때 아침에는 빵바다, 우유, 고기죽 네.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여기하고 영상은 똑같아요. 어느 날에는 뭐 밥을 먹고 어느 날에는 빵을 먹고 어느 날에는 국수 먹고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뭐 군내 식당하고 비슷한. 네네네. 그게 다 짜여져 있는데 부대를 딱 가니까요. 그나마 허위사령부 그 부대인데 군복도 다르잖아요. 허위사령부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각기 반대 구리단추에 빨간복 모자를 딱 쓰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때 일반 당시에는. 부대하고 허위사령부. 완전 다르죠. 허위사령부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서 974가 제일 핵심이고, 그다음 허위사령부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다 일반. 네, 맞아요. 일반. 네. 그런데 가니까 통강냉이를 주는 거예요. 통강냉이. 와. 밥을? 네, 밥이 주식이 밥이 아니라 그것도 옥수수 짝살이라고 하죠. 이렇게 탁에서 나온 그 분쇄에서 나오는 쌀이 아니라 통강냉이를 그냥 껍질도 안 바른 거 삶아서 주더라고요. 통강냉이 죽을 주는구나. 네, 죽은 안 해요. 그냥 통강냉이를 삶아서 물에 불려 삶아가지고 그냥 그걸 퍼서 주는 거예요. 대글대글 굴러가는 거. 그리고 뭐 반찬이라는 거는 토끼풀. 제가 분명 봤을 때 토끼풀이었거든요. 토끼 산사라고 하는데요, 그 풀을. 그것을 데쳐가지고 소금에 조물조물 해가지고 풀 나물이라고 주더라고, 반찬이라고. 너무 기가 막혔죠. 그런 거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당연히 갔죠. 거기 가서 돼지고기 숟가락만 시래기 구겨주겠지 이러고 간 건데. 그렇죠. 밥은 주겠지 하고 갔는데 그때가 97년, 8년 되니까 이제 고난의 행군을 저희가 94년 5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민간에서는. 그러니까 군부대도 그때는 아마 타격을 받았나 봐요. 근데 그나마 저한테 위로를 해주는 게 야, 너는 그나마 괜찮은 거야. 전에는 죽을 먹었대요. 진짜 죽을 먹었대요. 그때는. 예, 네가 오기 몇 달 전까지,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죽을 먹었대요. 그 좀 괜찮아져서 통강냉이 먹는 거래요. 가면 그러면 그 13살에 입대해가지고 네. 군 경력 가지고 가서 네. 뭐 전사로 시작하지 아니요, 않죠?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면 뭐 하산 뭐 이렇게 네, 막 주는 거예요? 가니까 바로 5년 처음에 차. 갔을 때는 바로 한 3일 만에 내가
쪽줄 달았거든요. 근데 전사로 가니까 그때 신병훈련 가져받고 온 그 여자애가 같은 전사인 줄 알고 말을 막 까가지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값다 했어요. 근데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쪽줄할까? 죄송하다고. 자기하고 같은 이런 신병교육 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랬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1년 이세 받는 걸. 네, 그렇죠. 네. 또 올라가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게 고사총이면 14.5mm 그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막 이렇게 돌리고. 막. 돌리고, 예. 네. 무기 몇 도에 방향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거든요. 그게 유효사기 3,000m인가? 네, 맞아요. 예. 그 가지고 뭐 비행기 떨구겠다고. 야, 그땐 포하나에 몇 명부터요? 6명이야. 그 숱한 사람들이 거기 달라붙은 젊음을 허비하는 거 보면. 그렇지. 호위사령부 고사총 중대는 그래도 여자 중대가 많아요? 그 호위사령부 안에? 아니요. 많지는 않아요. 허위사령부 안에는 하나, 둘, 셋, 많지가 않아요. 여성 중대가 몇 개 안 되는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 무슨 뭐 어디 주석궁 막 이런 거 경비예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이 주석궁이 맞는데요. 그 주석궁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진 데 아무래도 그 기재들이잖아요. 그 포라고 할 수 있죠. 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언덕에 주석궁이 보일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어서 거기 가기 전에 차단을 하는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뭐 형식인데. 형식이죠. 아무튼 그런데 그 군생활 가서 네. 그러면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예요? 군생활하면서? 군 생활하면서 가장 제가 기억에 남고 조금 힘들었다 하는 게 실탄 사건. 네, 총알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총알이 없어졌다고 하면 저희가 비상이거든요. 그게 비상인데 총알이 호위사령부에서 없었다면 더 비상이. 그렇죠. 함경도에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쵸. 김정일 주변에서 없어졌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게 보고되니까 저녁까지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사실은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못 찾다. 그러니까 저녁에 그 군무 인계 인수를 하잖아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찾을 줄 알았는데 못 찾으니까 의뢰를 한 거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려단에서 내려오더라고요. 보위부에서 그 치조를 하는데 닷새 동안 밥 먹고 군무 서고 아무데도 안 내보내고 딱 다시 병실에 들어와서 벌을 세우더라고요. 안 재우고 세워놔요. 앉혀있지도 않고 세워놔고. 잠도 안 재우고. 안 재우고, 예. 총알 나올 때. 네, 그렇죠. 일어서지예요. 그러니까 서서 조는데 막 까닥 넘어지고 장난 아니죠. 막 제발 속으로 있잖아요. 누가 했어? 빨리 내놔. 막 이걸 외치고 싶은데 그러지도 말을 못하게 해요, 일단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취급하는 사람이 조금은 경력이 낮았나 봐요. 네. 네. 높은 그 위에 간부로 있는 그 부장이 왔는데요. 그 부장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 가장급한테 네가 이렇게 하면 풀어놓지 않은데 총알을 내놓고 싶어도 못 내놓겠다. 빨리 풀어줘. 그래가지고 그 즉시 밤에 수색이란 걸 시키더라고요. 침봉을 하나씩 주고. 네. 그래서 가서 수색해서 찾습니다. 그렇죠. 빨리 내놔라. 이제는 그 정도면 내놓을 때도 나올 때도 됐어. 뭐 이거죠. 그게 다 짰어. 짰을까요? 그놈이 잠 못 자게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위해서 생각해주는 지금 촥 해서 야 총알 이러면 내놓고 싶어도 다 들으라고 한 소리잖아. 그러니까 빨리 내놔. 그 어디다 놓고 나와. 오, 그랬네요. 그 찾자는 게 목표니까 그거 다 짰나 봐. 그랬네. 그래가지고 침봉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침봉을 찌르면서 올라갔죠, 거기까지. 산으로. 네. 찾았어요? 찾았죠. 누가 내놨구나. 기막히게도 제가 근무 서는 시간에 실탄이 나온 거예요. 제가 어디서 포탄 찾고 근무를 서고 거긴 정찰수가 있거든요. 정찰수 근무 서는데 그 정찰수 탄창 지갑에서 나온 거예요. 탄창 주머니. 탄창 주머니죠. 창탄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그날 제가 버쳐서면서 그 중국 영화 세 번째 암살이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군무선다는 게 전문 그 지소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영화를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라바바바 하면서 좀 무시한 이런 걸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안무기 동지 하면서 제가 총알이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새까맣고 속이 철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머니 나왔으니까 내가 지키겠구나. 그것보다도요,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내가 군무 서는 시간에 총알이 나왔어? 딱 이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로 보고를 하니까 다 내려와. 군무교대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군무교대를 하고 내려가서 경위를 따지잖아요. 어떻게 되는데 했냐, 뭐 이런 거 하니까 그 정찰수가 얘기하는 게 그 실탄 나온 본인이 얘기하는 게
자기도 생각 없이 그냥 탄창에 3개씩 주거든요. 그게 한 탄창만 실탄을 끼워줘요. 그래서 거긴 그래도 호위사령부라고 실탄을 주네. 네, 실탄을 주거든요. 3발. 음. 네. 했는데 어떻게 돼서 탄창 주머니에 손이 갔는데 거기 뭐 있어 보니까 실탄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라다가 덜덜 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못 걸렸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부터 그냥 그 려단에 불려가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죠. 받는데 북한은 아시잖아요. 죄가 없어도 씌우는 게 죄예요. 그냥 뉘앙스가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으니까 빨리 네가 했다고 자백을 해. 딱 이 뉘앙스로 치조를 하는데요. 너무 그래서요. 저는 울면서 저는 안 했다고요. 계속 버텼거든요. 그러다가 다음 날에 저희 소대장이 저를 보증하더라고요. 내가 야가 그랬다 그러면 내가 같이 처벌받겠다. 야는 절대로 아니다. 이걸 해서 제가 거기서 혐의를 벗고 벗어난 거죠. 아유, 그러면 궁금한 게 진짜 실수였을까 아니면 진짜 의도적으로 누구 엿먹이려고 숨겨놨을까 뭐 이런 의심이 드는데. 네, 그렇죠. 저도 나중에 안 건데요. 네. 누구 엿먹으라고. 엿먹으라고. 왜 나만 괴롭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나마 배짱이 좀 덜 있으니까 총기를 휘두르진 않았나 봐요. 누가 쐈으면 죽을 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는 또 여자다 보니까 조금 간은 좀 작죠. 그러니까 너 총알 숨기면 이제 혼나봐라. 그렇죠. 근데 본인도 당할 줄은 몰라. 그렇게까지 크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좀 아주 초짜죠. 아주 그 군 생활을 한 지 한 이제 1, 2년밖에 안 된 그런. 왜 그런지 나왔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두 번째 총살 사건 또 있거든요. 또 있어요? 네. 그거는 왜? 그거는 제가 그때 부서대장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겨울이었어요. 그때 처음에 사건은 여름이었고요. 땀 철철 했고요. 두 번째는 덜덜 떨면서 있었거든요. 총알이 또 없어진 거예요. 실탄이. 하필 저희 소대에서. 그래서 그거 찾는데 밑에 그 잠깐 다 벗어 이러고 바닥을 안에 병실 다 해짓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고지로 올라간 거예요. 군무 그 장소부터 시작해서 맨손으로 다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부르더라고요. 내려오라고. 내려가서 한 일주일 안에 그래서 그 저녁에 나왔어요. 그 총알은 다행히 그건 보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중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 일주일 안에 제가 부서대장이다 보니까 소대장 일지를 은근히 보게 됐는데요.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누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소대장은 알았구나.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너무나도 착하고 뭐라고 할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애가 그런 거예요. 너무 내성적인. 네, 완전 소심하고, 네, 말도 네네 이러면서 듣던 애가. 그래서 왜 그랬어? 아마 해서 그게 쭉 적은 게 있더라고요. 메모한 게 있는데요. 자기가 군무 설 때 조금 졸았던 이유로 그 군무 교대를 시키는 사람 상사. 보고 아니요, 상사 아니고요. 그 직일관 보초장이 군무소 교대로 올라왔는데 조니까 1시간 정도 꽃배기를 세웠대요. 근데 이 전사가 하는 말이 너도 군무로 설 때는 하전사 말고 하전사 돼야지만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장을 달 수 있잖아요. 너도 병사로 있을 때 졸고 막 엄청 그런 걸 내가 다 봤는데 너도 하면서 내가 했던 이유로 나를 꽃배기를 세워? 꽃배기가 완전 최악이거든요. 1시간 정도 더 잔다 못 잔다가 엄청나게 우리는 중요하거든요. 그게 못 자요니까 안 갚으면 한 거래요. 혼나보라고. 지휘관 혼나보라고. 네. 총알 그렇죠. 그래서 네. 지휘관 혼났어요? 엄청 혼났죠. 자기 근무 시간에 교대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래도 총 휘두르지 않은 게 어디야? 그렇죠. 다행이죠. 호위사령부는 그래도 일반 부대보다는 훨씬 좀 그런 좋은 부대인데 그러면 그쪽 가면 총은 좀 쏴요? 1년에 몇 발 쏴요? 1년에 그래도 한 30발 정도는 저희는 동계 하계 훈련 다 하거든요. 네. 30발이면 여사 중대가 30발 쏘면 되게 많이 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쏘는 거죠. 근데 체육단에서 전부 이게 뭐 하루에 몇백 발씩 쏘던 사람이니까 총 잘 쏘겠네요. 가서 그래도 우는 맞죠. 우는 맞고 사격이라는 게 조금 총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제가 훈련할 때 동계 훈련할 때 제 가장 힘든 게
여자들인데 그 언땅에 사격 훈련을 계속 빈총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 총을 할 때 자기절로 격발기를 당기는 것도 있지만요. 2인 1조로 해가지고 뒤에서 배낭권으로 격발기에다 그 장치하고 계속 이렇게 당기면 조준해서 발사 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까는 걸 어떤 거죠? 수수대 있잖아요. 네. 옥수수대 하면 그 옥수수대보다도 수수대가 가장 견고해요. 약한 거 그것도 다 저희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엮어가지고 밑에 까는 걸 만들어요. 그거 하는데 냉기가 엄청 올라오거든요. 그게 그거 안 쉬워요. 한 2시간 동안 하거든요. 하루 그게. 종일 배대고. 예, 그렇죠.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뭐 바이애슬론은 서서 이렇게 쏘는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조건이 좋았죠. 아, 그 끝으로 이제 시간 많이 갔으니까 또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북한의 호위사령부는 총 쏜 다음에 탄피를 회수해요? 아니요. 탄피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 실탄을 줬으니까 거기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들어갈 때 나올 때를 다 몸수색을 하거든요. 일단은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보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오니까 실탄을 줬는데 탄피. 탄피를 준 여기 그걸 남자들은 탄피하면 학을 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 우아한 거예요. 왜 빈 껍데기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몸수색이 더 하긴 하다. 역시 차라리 참피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북한처럼 몸수색을 한답니다. 그게 더 어려울 맞아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 탄피에 대해서 남과 북이 이렇게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네요. 아 오늘 그 총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갔는데 그래서 궁금한 거는 우리 여군들의 삶을 또 들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건 못 물어봤네. 그거 한번 다음 시간이니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 시간 북한 호위사령부 출신 여군으로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던 박윤희 씨 모시고 오늘 지금 3번째 시간인데 호위사령부 여군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선수 때 국가대표까지 되니까 고기 뭐 이제 꽈배기도 먹고 기름도 먹고 했는데 갑자기 통강냉이를 주는데 갔잖아요. 네, 토끼풀을 그렇죠. 뭐 반찬이라고 국이라고 주는데 갔죠. 네. 저라면 그러면 막 영양실조 올 것 같거든요. 네, 정확히 짚으셨네요. 네. 아 제가 영양실조 당해봤습니다. 저도 당해봤거든요. 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네. 뭐 먹으면 영양실조 오는 거지. 근데 이게 네. 부끄럽다기보다도요, 북한의 군인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고요, 계력은 누구나 걸립니다. 아, 영양실종이 오니까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계력이 오거든요. 본인도 저는 계력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네. 오. 호위사령부에서 계력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대에서는 어쩌면 계력까지 가지 않았는데 일반 부대는 거의 다 계력 걸려서 가요. 여자들이 네, 여자든 남자든. 뭐 북한군 보내는 게 계획걸리라고 보내는 거네. 그럼 진짜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마을 전염도 막 될 거 아니에요. 한 명 걸리면 옆에서 막. 개방성, 내방성 있는데요. 그 개방성이라고 하면 격리를 시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병동으로 보내버려요. 근데 뭐 그거 뭐 진짜 진단하기도 쉽지 않고 다 전염된 다음에 너 계획이구나. 그렇죠. 알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영양실조는 어떻게 못 먹으니까 바로 영양실조 온 거예요? 제가 체육단에서 그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좀 그래도 대우도 받고 있다가 딱 갔는데요. 일단은 가니까 먹는 게 부실했고요. 그리고 물품. 그러니까 제가 입는 거 있잖아요. 운동화를 벗고 신발을 주는데요. 그 운동화를 제가 좋은 걸 신고 갔는데 그 운동화를 상사한테 뺏겼어요. 좋다는 이유로 보수라고 하다 지하족을 주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신는 지하족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래 지하적 신지 않아요? 저희는 거의 다 운동화를 신었는데요. 네, 운동화 부족이라 해가지고 그 자기 신던 운동화라도 주지 안 주고요. 지하족을 주는데요. 그것도 남이 신던 거, 신던 걸 주는데요. 그걸 신고 3일 만에 무좀이 오더라고요. 아이고. 네, 저는 무좀이란 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가면 일단은 발을 씻을 시간도 없어요. 군무를 서고 제가 3일 만에 호미질을 하러 나가. 총을 주는 게 아니라 호미를 지어주더라고요. 왜? 먹고 살려면 부엌밭을 읽어서 거기서 나오는 식량으로 저희가 먹고 살아야 돼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새벽 4시 되면 깨우더라고요. 그 일과표 상관없어요. 깨우는 시간이 기상 시간이에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4시에 일어나면 별이 총총 떠요. 날이 안 봤거든요. 4시 반 날. 죄수들도 그런 데서 안 봤는데. 그렇죠. 네. 4시 되면 감옥인지 군대인지 뭐 구분이 안 되네.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엄청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괜히 왔구나. 그렇죠. 쉽지 않구나. 근데 일단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견뎌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처음으로 저는 그때 아빠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운동선수 출신이면 금방 신입으로 들어온 다른 여자들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 단련됐잖아요, 육체적으로. 단련은 됐는데 저는 그런 데서는 단련은 안 됐어요. 육체적으로 어떻게 막 내가 훈련하고 기록 세우는 데서는 됐는데 일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일을 한다? 무언가를 잠 안 재우고. 네, 잠을 안 자는 게 저는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좀 잠이 많은 편인데요. 근무를 서고 2시간 근무 서고 2시간을 대기를 서야 돼요. 그럼 총 4시간을 서야 되거든요. 네. 그 기사님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근무소는 이게 포요 올라가서 근무소는 그렇죠. 버초. 네. 버초를 2시간 서고요. 네, 네. 직일병이어도 똑같아요. 직일병 2시간 근무 서고 대기라고 2시간 있어요. 무슨 뭐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대기 서는 사람들이 다 깨우고 그 서대 지휘부에다 알리고 이런 걸 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시간 근무를 서는데요. 10시에 지침 시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2시에 근무가 끼었어. 그러면 2시간을 자잖아요. 근데 2시간 자고 12시에 2시간 근무 서고 2시간 대기 서고 하면 4시면 허미질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봐주지 않아요? 안 봐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죠. 잠을 못 자가지고. 저 2시간 자고 허미질 나가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군인들보다 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겠다. 그렇죠. 평시에. 4시에 깨워가지고 30분을 기다려요. 날이 밝을 때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30분 더 재우지. 우리가 북한군 뭐 위협이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지들끼리 잡고 있습니다. 예? 북한군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 가서 토끼풀도 들어와요. 반찬해 먹으려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뭐 그 호미지라고 해도 들어오는 건 통광냉이에다 터키풀. 그거 먹으니까 허약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영양실조가 오죠. 그럼 영양실조를 집에 보내잖아요. 네, 해설 기자님도 무슨 그렇게 행복한 말씀을 집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위생소라고 하죠. 여기서 네. 의무실을 그쪽에 가서 조금은 그래도 저희는 허위사령부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좀 좋은 조건으로 봐줘요. 뭐 기름 좀 줘요 거기 가면? 기름 좀 밥에 기름 좀 쳐주고 뭐 맛있는 호박 반찬이라도 해주고 풀 대신 호박 반찬 기름 둘러서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허위사령부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일반 부대는 그거 없으니까 집에 보내. 집에 보낸대요? 집에 가서 치료받고 오라 그래요. 안 해요. 모르시네요. 아니 원래 위생실에 가긴 가는데 거기서도 이게 대책이 없다 그러면 집에 보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요, 저희 일반 부대는요, 영양실종 걸려도 너무 일반적으로 다 걸리니까요, 그냥 밭으로 보낸대요. 그냥 밭이나 허미질에, 그럼 거기서 죽어도 무방해.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나라를 조국 위해서 이래 했습니다 하고 부모한테 그렇게 부고장을 전사자 통 그렇죠. 훈련하고 그걸 죽었으면 그렇게 부고장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영양실조 걸린 남자를 봤는데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이 난간을 올라서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근데 남자는 그나마 괜찮아. 여자는 더 못 봐주겠더라고요. 난 많이 봤죠 영양실조. 네, 그렇죠. 저도 감옥에서 나왔을 때 1m를 못 뛰겠더라니까. 감옥도 갔다 오셨어요? 저 감옥 6개 갔다. 그때도 저도 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긴 했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감옥에서 먹이 안 주니까 사람이 그렇죠. 뭐 아무리 의지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죠. 네, 맞아요. 네, 몸이라는 게 뭐 영양분 들어가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저 밭에 가서 일하고 근무 서고 엄청 고되는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위생 환경도 훨씬 더 좋아야 훨씬 되잖아요. 중요하죠. 네. 밭에 막 먼지 쓰면서 김매기 하면 들어와서 씻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씻는데 있어요? 목욕탕은 있는데 네. 그냥 형식장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들어와서 물이 나오면 그나마 좋은 조건이고 저희가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 물 보일러실이라고 물 탱크가 있어요. 거기에서 물 보일러가 돌아가니까 거기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탱크가 좀 수요할 수 있는 한 개 소대 수요할 수 있는 그런 탱크가 있는데요. 거기 물이 차 있으면 빨리 간 사람은 세수라도 하고 오는 거고요. 양치하고 세수하고 발 씻는 시간이 없어요. 서대 모여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세수하고 이 닦고 빠른 사람은 발까지 씻고 나오는데요. 왜? 발을 씻으려고 하면 끈을 풀고 양말 벗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몸 씻을 시간은 안 돼요? 안 줘요. 그럼 목욕 못 하고 살아요, 여성들이? 그 일과표에 짜여 있는 거 보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한다고요? 네. 그 요즘에 그 북한 양강도 일대 뭐 북한 여군들 동영상 이런 것들이 많이 돌거든요. 네. 보셨죠? 그뭐 네, 북한 봤어요, 여군들이 봤어요. 목욕탕 못 지고 하는데 그거 보면 여기 사람들은 진짜 눈 감기는데 뭐 딱 그러네요. 북한 감옥. 네, 맞죠. 네, 맞아요. 그나마 여름에는 그 물이라도 있어서 춥지 않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보일러가 안 돌면요. 얼음을 까고 얼음물로 씻어야 되거든요. 여성들이. 그나마 목욕 시간은 주에 한 번 정해졌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불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얼음물 까고 그 얼음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어쨌든 해봤어요? 당연히 해봤죠. 씻어야 되니까. 안 하는 건 자유예요. 그 얼음을 깨고도 샤워하겠다는 욕구가 생기나요? 욕구 없는 사람들요. 소대가 뭉쳐서 가니까 무조건 시켜요.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할게요. 이거 무조건 해. 안 돼요. 감기 걸리잖아. 다 소대가 전체 감기 걸리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조건 시켜. 처음에 추워서 어쩌어쩌 하는데요. 열을 내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 열이 나와요. 그리고 몸에서 김이 막 나거든요. 네. 그럼 좀 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얼음물로 목욕한 적이 있어요. 얼음 깨고. 그래요? 교도 때 얼음 깨고 가서 목욕을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데 그게 뭐 일상이 되면 그게 이제 뭐 그러려니 한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도 호위사령부에 있는 여성 중대는 그래도 좀 나은 줄 알았는데 거기도 뭐 통강냉이에 토끼풀 주면서 김정일을 호위하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김정은 네. 호위하라고. 지금도 별반 나아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정은이가 정말 밥이라도 먹여주고 뭐 시켜 먹어야지 통강냉이 주면 자기 지키라고 이런 병사들의 생활을 과연 알기는 할까? 예, 정말 여군들의 그 증언 들어보면 남자들보다 훨씬 더. 근데 하긴 또 여군 그래도 또 제대로도 좀 빨리 되잖아요. 남자보다 한 3년 빠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빨리 제대되지만 어쨌든 여자의 청춘이라든가 남자의 네. 청춘 이 시기를 봤을 때 똑같은 청춘 시기는 나라에 바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뭐 연애 욕구로 이런 거 생겨날까요? 연애해요? 군인 여군들이? 그거는 본능이라고 해야 되죠. 네, 본능이다 못 보니까 먹어도. 못 먹어도 사랑은 싹 트나 봐요. 사랑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그래서 그 고생해서 입당했어요? 노동당원? 당연히 했죠. 제 북한 목표는 이루고 온 거죠. 조선 노동당원이었어요. 네. 정은이가 참 총 잘 쏘는 예쁜 조선 노동당원을 잃게 돼서 가슴 아프겠네. 예.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뭐 사랑과 연애, 북한 군의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좀 하고 싶어요. 그래요. 예, 오늘 시간도 북한의 호위사령부 그나마 특혜를 받는 그런 부대잖아요. 네. 그 평양시에 딱 김일성 뭐 특각이랑 이렇게 지키고 뭐 이런 974 있고 호위사령부 두 번째 중요한 부대죠. 네. 거기서 여군으로 근무하고 그리고 조선노동당원이 돼서 지금은 서울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선 박윤희 씨 모시고 군대 전번에 뭐 영양실 좀 막 오는데도 연애한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얼핏 했죠. 그때 군에 갔을 때가 제 기억에는 90년대 그때 97년 8년 그때 네, 갔었잖아요. 8년도에 갔죠. 그때 제가 기억하건대는 갑자기 북한군 복무 기간이 10년에서 남자가 13년으로 늘어났어요. 네, 여자는 3년 늘었죠. 여자도 3년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5년에서 8년? 그렇죠. 원에서 8년은 거의 7년을 잡았는데 여자 여군이 10년으로 간 거죠. 원래 여자가 7년이었다가 여자 10년? 남자가 13년. 네, 그렇죠. 그러니까 18살에 군에 가서 여자가 10년 근무하고 남자는 30살까지 13년 근무하는 그 시스템이 딱 도입됐는데 제가 그때 생생한 게 그 제도를 도입하자마자 바로 군기가 싹 빠지더라고요. 완전히 그렇죠. 뭐 북한에선 뭐 무정부주의적인 군대라 해서 마흔호 부대라고
1920년대 러시아에 그 마흐노라고 무정부주의 부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마흐노 부대가 돼가지고 막 연애하고 막 그게 진짜 난장판이 돼버렸는데 맞아요. 딱 입대했을 때 부대 갔을 때 그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부대는? 그때 가니까 저희 부소대장이라든가 사관장들은 간다는 이게 들뜬 마음으로 나 다 가게 됐는데 갑자기. 그렇죠. 들뜬 마음으로 뭐 기타나 띵깡띵깡 치고 그냥 뭐 노래 부르고 사회생활처럼 생활하다가 갑자기 3년이 느니까요. 저희들한테 압박이 오면서 막 나가더라고요. 개빡쳤겠지. 완전 개빡친 거죠. 그리고 미래를 약속한 남자들도 있는데 네? 통강내미 토끼풀을 3년 더 먹으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주는 것도 개떡같이 주면서 진짜 더 충성을 하래. 그리고 또 말년들은 입당도 했으니 이제 또 목표도 없잖아. 없어요. 자기가 목표를 다 했고요. 이제는 가는 것만 남았는데 가는 것이 연장되니까 그 언니들이죠. 네? 언니들이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완전 군기가 빠지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때는 뭐 소대장 지시하고 해도 뭐 안 들어요. 네, 그렇죠. 입당했으니까 노동당원이니까 볼일 다 봤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소대장이나 사관장들이 거의 소대장, 중대장들하고는 어쩌면 소대장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하고요. 그치, 여기도 같아요. 예, 네. 중대장급이하고 맞먹거든요. 그럼 시키면요, 소대장이 어리잖아요. 야, 소대장, 우린 모르겠어, 네가 해, 지시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여기 한국군도 말년병장이 워낙 터세가, 네, 그렇죠. 말년병장. 네. 네, 근데 거기도 거의 말년병장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유, 당연히 있죠. 네, 있으면서. 그러면 군 제대되기 전에는 그 한 몇 달 전부터 거의 뭐 터치를 안 해요? 터치를 한 2달 전부터 예, 터치를 안 하고 군 생활도 안 하고 규율 생활 안 하고 뭐 시내에 나갈 사람들은 시내에 나가서 놀고 평양. 민간에 뭐 자기네 놀 데가 있어 그럼 평양 시내 저 외출할게요 외출 중대 가지고 나가 노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 복귀해도 뭐 보고를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대 생활하는데 소대가 따로 있고 또 그 지소대라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라고 하지? 갱도 쪽에 들어가서 띵까띵까하면 놀거든요. 아, 우리만 말년병장인 줄 알았는데 북한도 이제 한 2달은 뭐 나가서 파마하고 들어오진 않아요? 아유, 어떻게 잘하시네요. 머리도 다 하고요. 여기 착 하고요. 사복 입고 다녀요. 사복 입고 마음대로 들어와요. 서울구들. 근데 네. 누가 뭐라 하면 아이씨, 내 머리 갈 텐데 왜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힐 신고요. 예, 힐 신고. 네, 구두 신고 그리고 다니거든요. 북한군에 힐 신고 그리고 다니는 군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전쟁 터지면 뭐 제대로 대응하겠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니까요. 뭐 여자들도 그래 빡쳐가지고 군기 빠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군은 못 봤는데 남자 군인들도 빡쳤어요. 내가 30살 가서 이제 장가 가란 말이야 해가지고 집 주변에다 그냥 뭐 처가집 뭐 다 만들어 놓고 네. 연애하고 그냥 3년 그럼 맨날 연애만 하고 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여군들도 3년 3년 연애하죠. 저희가 갔을 때 제가 제 사관장이 되게 저를 이뻐했는데요. 가자마자 연애 신부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예,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쳐서. 그러다 보니까 사관장은 중대를 떠날 수 없으니까 저를 쪽지어주고 맛있는 거 해가지고 계속 그 병실에 보내는 거예요. 남자 병실. 그렇죠. 그럼 가서 또 쪽지를 써줘요. 그럼 쪽지를 또 다시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중대인데 남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 안에? 남자가 2개 분대에 있어서 한 12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남자들은 왜 여자 중대에 있어요? 저희가 고사청이다 보니까 고사청을 포차구나. 포차, 그렇죠. 운전사들이 있었구나. 운전사, 네, 운전사들이 있었. 운전사도 여자 쓰면 되는데 북한은 여자들이 운전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네. 운전사들하고 여자들하고 맨날 썸 타겠네? 맞아요. 네, 썸 타고 또 여기하고 거의 사랑이라는 문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본능인 거라. 네, 짝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나 받아 안 줘서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너무 좋아서 막 그냥 누가 보던가 말던가 상관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저희 부대에서도 임신하면 안 되는데 그 임신돼 가지고요. 6개월 동안 몰랐던 거예요, 여자가. 근데 철봉을 그 훈련할 때 그 철봉 훈련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배가 걸려서 철봉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돌기가 있는데 여자를 딱 거꾸로 해서 이렇게 탁 도는 게 있거든요. 여자들도 철봉시켜? 당연히 있죠. 평년봉, 철봉 다 있거든요. 고조평년봉 다 있어요. 평년봉도 하고. 당연하죠. 그걸 다 해야 돼요. 여군 북한 여군 빡세다. 평양봉, 철봉, 턱걸이 막 이런 거 막
그럼 한 10개 해요? 당연히 그것도 해야죠. 어.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착취 운동 그거 딱 잘해야지만 그 만점 받고 이러는데요. 그 여자가 배가 나왔다. 이유 없이 배 나왔다. 거기에다 혁지를 그냥 빡 메고요. 돌아야 되는데 배가 걸려서 이게 철봉을 그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는 직속이다 보니까 려단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군의관이 딱 보고 저 여자 임신했어. 그래서 바로 거기서 부른 거예요. 근데 여자는 본인이 모르잖아요. 나는 아니다. 그런데 바로 임신이라고 나오니까 문제가 빵 터진 거죠. 그럼 상대가 누구야? 이거부터 또 그렇죠. 쳤잖아. 당연히 무슨 그거부터 끼야? 쪽지죠. 어. 그런데 보니까 같은 중대에 같은 분대의 분대장이야. 이 여자는 부분대장이었고요. 여기는 분대장이었거든. 남자 운수 중대, 아니 운수 분대. 그 부분대장이었네.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되게 괜찮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생활 제대 안 시키고 교도소로 보내더라고요. 와. 네, 교도소 그러면 3년. 더 심각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도 생활 제대보다는 나아요. 북한에서 그래요? 봤을 때는. 교도소가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북한에서 생활 제대면 어명을 써가지고 누구도 써주지 않거든요. 3년 감옥 갔던 것보다 생활조대가 더 전가가 근데 급수가 높다. 3년에 갔다 왔는데 다시 복귀를 해서 왔다고요. 다시 부대. 부대로 와가지고 만기를 다 채워서 갔어요. 아니 근데 무슨 여자를 임신시켰다고 감옥에 3년 보내. 야, 그래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억울한 일인데요. 그게 거기 있을 때는 완전 이슈죠. 그 여자 신도구도 없을 거 아니야 거기는. 당연히 없죠. 아. 아니 임신된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 저 성격이 없잖아요. 일단은. 성격도 안 해주고. 네.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죠. 몰랐던 어떤 거죠. 사람들은 손만 잡아도 뭐 애가 생기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거 바로죠. 그랬어요? 네. 아니 뭐 말년병장 때 연애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참. 저를 지금 생각하면 저를 되게 좋아하는 그 부중대장이 있었는데요. 특수훈련 그 부대. 저는 몰랐거든요. 사실 이성적으로 빨리 이게 머리가 트지 못하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타 치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뭐 그건 뭐 내가 아무 여자한테나 기타 치면 노래 불러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기사님이 그랬었나 봐요. 아니 여자한테 기타 치면 노래 불러줄 아니죠. 단독으로. 너를 위한 노래를 작사 작곡 뭐 이 정도 돼야 뭐 그렇게 넘어오는 한국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거기 북한이었거든요. 여러분 북한에서 기타 남자가 쳐줘도 벌써 좋아한다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부중대장이 호남벌 거기 나가 있었는데요. 가니까 그 병사하고 그 부중대장인데 그 병사가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몇 가지를 내놓으면서 저희 부중대장님이 한 번, 동지라고 하죠. 동지가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와서 이걸 했다고 하면서 음식을 차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밥 먹는데 갑자기 기타를 쳐주는 거예요. 부중대장이 네. 사람 번호 안목이 없어. 이건 미리 그때부터 서울 갈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괜히 잡으려고 몰랐던 그랬던 거지. 아 참. 그 우리가 그 말년병장 때가 저 거의 그때 빡쳤을 때 3년 네. 동안은 남자들도 거의 외출에도 막 터치를 안 했잖아요. 남자들까지는 저는 여자 부대다 보니까 남자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보니까 이게 여자 남자 나가서 네. 요즘 줄 생활 잘 안 하니까 밖에 나가서 땅 살림 차린 사람들 내가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충분히 있겠네요. 근데 호위 사령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줄이 세잖아 일반 부대. 그렇죠. 우리 일반 훨씬 부대는 세죠. 내려가서 딴 사람 차리고 애도 낳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진짜요? 네. 물론 민간인일 경우에 애를 낳았어요. 아 그렇겠죠. 네, 내가 고향에 갈 때 데리고 가마. 데리고 가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 여자 남자 나가서 3년 빡쳐서 남자 군대에서 잡아갖고 가야지 막 이래가지고 막 연애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대다수 있죠. 제가 그 만기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거기는 만기라고 하잖아요. 전역할 때. 그때 그 정치지도원이 저한테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오, 내가 정치지도원이? 내가 만기 중에 다 봤는데 너만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 하나 해줄게. 남자 볼래? 군에서 남자도 해주는구나 정치지도원이. 아 네. 그래서 아니요 저는 아빠가 동기가 다 있대? 네 동기가 다 있대요. 나는 왜 북한에서 그걸 몰랐을까? 너무나도 승맥처럼 살았어. 저도 승맥이었던 거죠. 제가 만기 때 다 도장을 찍고 나오잖아요. 10손가락 딱 찍고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보이 지도원이 글더라고요. 그 사령부 보이 지도원이
너 같은 애도 있었어? 왜 이제 알았을까? 알았으면 진지게 누군가를 해줘서 네가 여기서 살았을 건데. 아, 평양에 떨어져서. 네. 아, 그래 또 그 얘기를 생각이 하더라고요. 있네. 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근데 저는 사전에 막 중대장, 정치돈 이런 데서 남자 이거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싫다고 거절하니까 막 중대장이 소대장, 정치지도원이 막 악담 비슷하게 어느 만큼 어떤 훌륭한 사람 만나서 보자 막 이러면서 소개시켜주겠다는데 네, 거절을 해? 딱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정치적으로 그래봤자 뭐 나이가 뭐 또래일 거 아니에요? 네, 저보다 그냥 한 1년 안에 어쨌든 연도는 바뀌니까요. 한 1년 정도 한두 살 차이밖에 네, 안 그렇죠. 되잖아요. 한두 살 차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군에서는 그렇다 치고 네. 그 군에 입대하기 전에 그 압록강 체육단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이명수 체육단이요? 이명수 체육단. 그러니까 거기도 군복 입고 사는 체육단이잖아요. 네. 근데 체육단은 군복을 입었는데 또 사회 룰을 적용받으니까 네. 그쪽에서도 무슨 연애 사건 이런 거 많이 날 것 같은데. 군부대보다도 저희 쪽에 소수 생활하고 또 이중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혈기 왕성하고, 예, 운동선수다 보니까 더 왕성하고 하다 보니까 배로 있죠. 거기 뭐 코치하고 뭐 이렇게 뭐 선수하고 이런 예. 눈 맞아가지고 코치는 유부남인데. 그럼 당연히 그건 어느 순간이나 다 있어요 그런 거. 그래요? 예. 저는 그때 어릴 때 봤으니까 좀 경악했고요. 좀 진짜 헐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 내가 1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네, 한 번은 야밤에 제가 훈련을 하는데 코치가 그 선수를 썰매에다 태워가지고 그다음 패딩을 꽁꽁 쓰고 수건까지 꽁꽁 쓰고 딱 진짜 눈만 나오고요. 그리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릴 때니까 저 왜 저렇게 썰매에다 태워가지고 끌고 오지 지도는 그것도 저 코치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신돼가지고요. 그게 병원에 가서 애를 없애고 올라오는 장면이었더라고요. 그 장면이. 오. 네. 뭐 그래도 문제 생기면 자기도 목이 잘리니까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나 아무도 모르게 그걸 하려고 그걸 막 그 선수는 어떻게 뭐 제재를 안 받았죠. 왜냐면 그 몰래 선수 해서? 예, 몰래 했고 그 지도원이 제일 아끼는 선수였고 또 그 스키 부대에서 탑으로 가는 1인자였거든요. 그 선수 자체가. 거기도 국가대표였어요? 네, 맞아요. 국가대표를 자르지는 못하죠. 임신시키고 그런 무사한 놈. 근데 거기도 뭐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봤을 때 북한은 저는 위기에 의한 뭐 성범죄라고 할까? 근데 군 같은 데도 뭐 이렇게 중대 남자 뭐 대대장이라든지 네. 해서 야 너 밤에 와 막 이래가지고 여자 불러다가 막 이런 그거 있어요. 제가 제대돼서 그걸 들었는데요. 너 입당할 야, 너 입당할래? 아니, 누울래? 뭐라고 한다고 했는데? 입당하려면 누워 이런데요. 그러니까 뭐 멜래 벗을래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아니, 당증을 멜래? 아니, 뭐 매는 거나 벗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벗으면 매는 거 아니에요? 매는 건 뭐 붙이는 거고 벗는 건 벗는 멜래? 매는 거는 빨간 줄 매는 게 뭐, 입다. 말이 안 돼. 벗으면 매는 거거든요. 그렇지 벗고 멜래 아니면 안 벗고 갈래? 뭐 갈래 뭐 그렇게 하겠지. 그 어쨌든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입당 다 하고 제대돼서 고향에 왔는데 그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거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야 지금 군대에서 입당하려면 야 가서 입당하려면 누워 이런데요. 그래서 아니 뭐 군 10초문대로 나는 입당하겠다는 소리 안 해도 자체를 알아서 다 해주던데 시켜주던데 내가 그랬더니 그게는 허위사령부니까 그러는 거고. 허위사령부가 그렇지. 네, 다른 데는 입당하기가 그렇게 치열하대요. 그래서 거의 여자들은 바꾼대요. 뭐야? 정치지도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바꾼다는 자체가 자기 몸을 자기 몸과 당적을 바꾼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한 명한테만 하더라고요. 바치면 억울하지 않겠는데 보지도원이 오라고 그러고 정치지도원이 대장 오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그렇죠. 단계가 있는 거죠. 단계가. 그거 다 뛰어넘어야 되니까 합격을 해야 되니까 통과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위기 그걸 또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증거가 없어. 거기는 뭐 당연히 없죠. 우리나라는 저는 성폭행 당했습니다 하면 병원 가서 증거 딱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딱 해보면 증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북한 그런 조사도 없어. 아예 없죠. 여자가 나를 무고한다면 여자만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걸리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런데 그런 험한 꼴을 안 보는 부대에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뭐 보면
여기 한국에 오니까 훨씬 남자들이 점잖고 이게 긍정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아닌가? 여기도 추근대는 놈 너무 많아? 여기가 어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한국에 오니까 남자분들이 되게 젠틀하고, 젠틀하죠, 네, 여기는. 예의도 받고,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원치 않고 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서 여기서는 그래도 해방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북한은 저 권력자 놈이 불러다가 이거 거절하면 이건 내가 이제 완전 골로 가는데, 그렇죠. 예, 뭐 바로 아웃이죠. 그리고 당증을 뭐 매고 군대에 갔다가 집에 가면 그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못 봤죠. 완전 수치스러운 존재로 머저스한 나. 놈이라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말도 못 해요.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저희 언니 친구가 아직도 한글을 못 깨우쳤어요. 편지를 쓰면 철자법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거기는 만기를 했다는 이유로 방침이 그때 떨어졌거든요. 김정일이 이때 그 입대해서 만기되는 사람은 100% 시키라우 딱 이러거든요. 그래서 바보도 뭐든 다 하고 왔어요. 그 해 제대되는 사람은 저희 언니가 그 해 사람인데 군대 나가서 너무 힘들게 아프다 보니까 막 늑막이 막 와가지고 죽기 직전이니까 아빠가 가서 일찍 1년 먼저 전역을 시켜서 제대돼서 입당을 못 하고 왔거든요. 바보는 입당을 했는데 저희 언니는 학교에서 전교 1등생이고 막 치료로 최고등생이고 했는데 입당을 못 하고 왔잖아요. 엄청 수치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지.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 한창 청춘 때 피 끓는 청춘을 바쳐놓고 노동당원도 입당 안 시켜주고 뭐 그래 살면 그렇죠. 근데 끝으로 이게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는 중에서 그 여성 부대 하면 북한이 뭐 여성 위생용품 이런 공급은 돼요? 제가 있을 때는 모든 게 그 생리대당 특히 저희 여자들은 그 생리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화장지라든가 그럴 때 저희는 다 공급을 받았거든요. 아 거기는 호위사용 보니까 네, 주는구나. 종이로 된 거 여기 압착솜 종이로 한 거 주거든요. 24개짜리 주는데 일반 부대를 봤을 때는요 없대요. 아예 없대요. 아예 없대. 아예 없대요. 그거 그 피복도 하복, 동복으로 가잖아요. 하계복. 그러니까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군복과 겨울에 입을 수 있는 군복이 있는데 그게 공급이 잘 안 된대요. 동복도 몇 년씩 대를 내려오면서 입는데요. 그것을 원래 2년에 한 번씩 피복을 바꾸거든요. 동복도 안 주면 속옷은 제대로 공급돼요? 저희는 꼬박꼬박 받아서 괜찮았는데 일반 부대를 봤을 때는 안 주거니와 성장 호르몬이 다쳐가지고요. 허약 걸리면 모든 것이 멈추거든요. 그럼 여자로서 해야 될 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호위사용은 좀 낫네. 훨씬 낫죠.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북한 여군들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진솔하고 솔직한 얘기를 나눠보면서 우리 북한 군인들을 한번 또 파악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증언해주신 박윤희 씨 한국 생활 앞으로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주성아 TV 계속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